제목은 남편의 두 집 살림입니다. 일단 얘기만 딱 제목만 들으면 큰일 날 일이죠. 뭐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두 집 살림 그런 내용이네요. 안녕하세요. 3살, 7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남편 두 집 살림하고 있어. 여보, 오늘 거기서 자? 그럼 내일은 올 거지? 아니, 못 가. 우리 남편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람 피우는 거 맞냐고요? 아니요. 일 중독이에요. 남편은 일하는 공장에서 24시간 내내 지냅니다. 여보, 24시간이나? 내일 우리 첫째 학예회 발표인데 잠깐만 와주면 안 될까? 아, 바빠. 그럼 주말에 둘째 생일이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자. 안 된다고. 바쁜데 자꾸 짜증나게 굴래? 아니, 여기 짜증. 선배님 여기 별표하고 짜증. 지분도 없는데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남편의 일상엔 가족이란 없습니다. 내내 일만 하느라 한 달에 한 번 집에 온다니까요. 참다 못해 가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일하느냐고 제가 가출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러네. 그렇겠네. 집에 없어. 대체 저희 남편 저랑 왜 결혼했을까요? 저희 남편 일 중독 좀 말려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혹시 이만기 선배님은 어디에 중독된 적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당구를 처음 배울 때 지금 당구를 300 쳤거든요. 예. 근데 그때 배울 때는 진짜 당구에 미쳤던 것 같아요. 미치고 저도 중독되고. 예. 여기 500 치시는 분 앞에서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예. 예전에. 거기 시신역인 당신. 한수태 씨는 어때요? 네. 예. 어디에 중독된 적 있어요? 저는 요즘도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하고 그래요. 제 삶 자체가 그냥 고3 수험생이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속옷도 자주색을 입어요. 왜요? 자기주도 학습을 떠올리려고. 그게 이제 학생들. 근데 그 펜이랑 그걸 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견했어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 상담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습관이에요. 메모 잘 들어가지고 이제 도와주려고. 우리 아내분을 모셔볼게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궁금해요. 남편이 정말 일만 하시느냐고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남편은요, 진짜 심각한 일 중독이에요. 8년째 같이 부부 생활하는데 세공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너무 성실한 남자여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가 신혼집을 공장으로 옮겼어요. 그랬는데 첫째 낳고서 이제 좀 변하겠지 하고서는 공장 밖으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사하고 정리까지 다 했는데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2, 3주에 한 번 아니면 진짜 길면 한 달에 한 번 들어와서 집이 멀어요? 공장하고? 집에서 공장까지는 5분 거리예요. 근데 안 오세요? 그 시간도 바빠서 야, 못 온대요. 그러면은 그 남편분은 어디서 생활하세요? 공장에서 다 먹고 자고 숙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 혼자서 다 알아서 해결을 하고 연락도 안 해요. 얼마나 연락을 안 하는데? 연락 안 하면 한 일주일 넘게도 안 하는데 한 번 한 2, 3주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지인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오히려 애기 아빠 어디 갔냐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공장에 갔는데 혼자 라면 먹고서는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전화 안 받아? 그랬더니 귀찮아서 안 받았대요. 귀찮아서 안 받았대요. 귀찮아서? 라면 먹고 집에 집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귀찮아서 안 받았다고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질문할 때 아내가 되게 우리한테 혼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만기 선배님도 앞에 보고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도 시선을 왜냐면 우리가 다 쳐다보니까 좀 시선이 좀 따가워요. 공장에서 다 먹고 자고 숙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 혼자서 다 알아서 해결을 하고
그럼 저 질문 드릴 거 있는데. 아니 이렇게만 있는데. 앞쪽으로 봐, 앞쪽으로. 자, 앞에 보고 얘기하자고. 아내분한테. 혹시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날에도 안 들어오시나요? 저 앞에 계신 분이 대답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 생일날도 그냥 일이 바쁘다 문자 한 통 보내고 미안하다 끝나고 애들 생일날도 안 들어오고 애 첫 돌 때 그건 들어왔겠지. 그건 들어왔겠지. 손님들은 다 와서 기다리는데 아빠가 늦었어요. 저희가 결혼식 당일날도 아빠가 일하느냐고 결혼식장도 늦었어요. 얘 남편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신혼여행은 다녀오셨어요? 신혼여행은 스스로 하시니까 괜찮아요. 우리 안 쳐다볼게요. 신혼여행도 아빠 일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가까운데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안면도 그냥 3박 4일로. 공장에서 가까운 신혼여행. 제주도도 안 가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8년 동안요? 네,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궁금한 게 지금 자녀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몇 분 계신 거죠? 둘이요. 아들 둘인데 두 분? 7살하고 3살이요. 아, 4살.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댁에 오시고 여행도 안 가시는데 충분하지. 무슨 얘기야? 근데 요즘 많이 애기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 그거 다 적어서 아니, 그 근데- 질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바쁘신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왔으면은 신랑을 좀 이렇게 씨름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신문 남아있는데. 오늘도 밤새서 일하고 지금 아침에 간신히 왔어요. 와, 다행히 왔네. 아, 남편분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서 오셨어요? 후유증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후회는 돼요. 아, 오늘 일 안 한 게 한 달 보름 정도 간다고요? 하루에 작업을 한 15시간 정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작업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못했으니까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더 일을 추가해서 해야 되는 한다고 거. 했을 때 보름에서. 그러네. 아, 지금 아내분은 고민이라고 나왔지만 남편 보는 순간 너무 기분 좋아해요. 이게 얼굴을 이렇게 오랫동안 마주본 건 얼마 만이에요? 2주 정도. 잘 봐둬요. 당신 남편이에요. 예. 잘좀 봐둬요. 아, 집이 5분 거리인데 5분 집에 가셔서 푹 집에서 주무시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계속 이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리듬이 깨질 때가 있고 가마가 열 올라가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이렇게 휴일을 쉬어본 적이 언제? 아마 총각 때 이렇게 8년 전에. 아니, 결혼하기 전에요? 아니, 그럼 명절 때는 어떻게 해요?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주문량이 더 폭주를 해요. 명절에 오히려? 그래서 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제품 재촉 전화 같은 게 좀 많이 받는데 전화에 대한 노이로제 같은 게 생겨서 무음으로도 해놔요, 전화기를. 나중에 이렇게 어디서 전화할지 이렇게 보시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하루 중에 네. 어느 순간에는. 그럼 아내가 전화 왔던 게 찍히잖아요. 좀 이따가 해야지 하다 보면 아까 바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세공업이라는 게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팔찌, 목걸이, 반지 이렇게 기타 등등 만드는데 주물 작업을 해서 그 주물로 나온 제품을 깎고 중량 맞추고 제공하고. 예, 광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6시간 어떤 거는 며칠 이틀 정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그걸 혼자서 하세요, 공장에서? 기술자가 저 혼자이기 때문에 뭐 직원은 알바 정도만 쓰는 거야. 작업이 좀 힘드셔서 그러니까 아내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이해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 건 다 만들어줘. 아내 걸 안 만들어줘? 반지 하나. 진짜? 반지 하나. 진짜? 에이, 너무했다, 남편. 일이 바빠서 그렇다. 반지가 그만 없어요? 얘기하고. 없나요, 진짜? 아이고. 주문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핑계 된다, 참말로. 참 핑계 된다, 참말로. 누가 그래 주문합니까? 큰애 출산했을 때도 아빠가
애 얼굴만 보고 갔어요. 일이 바쁘다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옆에서 남편들이 와서 막 직역 수발해주고 막 축하한다고 해주는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때는 큰애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큰애까지 데리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산후조리 하는 동안 그들은 안 왔어요? 산후조리는? 네. 아빠가 거의 이제 일이 바쁘니까. 그때도 좀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주문량이? 주문량이? 누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제축 변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저 집에만 계속 주문을 사니까. 10달 정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을 좀 줄여 가잖아요. 맞아, 조절해야지. 가족이 더 생기면 그 금전적으로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2, 3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애들이랑 놀아는 줘요? 아니요. 아, 진짜? 제가 항상 애들 데리고 나가면 애들은 딴 집에 아빠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보면은 되게 부러워해요. 그렇지. 큰애가 그러니까는 아빠 4살 때까지는 아빠한테 누구세요 그러고 4살까지? 나 아빠야 하고서 안으려고 하면 애가 자지러져서 울어가지고 숨어버리고. 낯설지 애도. 그다음에 둘째는 아빠 계속 보고 싶다 하면 제가 영상통화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전화 온 사람마다 아빠인 줄 알고 아빠야 빨리 내놔 하면서 아빠는 전화기 안에 있는 사람. 진짜 아내분의 입장에 손을 들어드리고 싶은 게 지금 3살이고 7살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오지 않잖아요.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네,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그건 애들한테도 좀 미안한데 애들 엄마 친구가 주위에 있고 또 애들 친구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랑은 다르죠. 근데 아빠의 촉이 없잖아. 이해는 하지만 일하시는 게. 네, 지금은 갑자기 앞뒤로 들어오네요. 어쩔 수 없고요.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이기 쓰시라고. 자, 아빠한테 가봐. 김준수요. 준수. 그 아빠 아들이네. 그 아빠 아들 딱 생겼어. 준수 안녕. 준수한테 몇 가지 질문해도 돼요? 네. 12가지인데 괜찮아요? 좀 줄여. 좀 줄여요. 그러면 7가지 할까요? 5가지 할까요? 5가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준수, 아빠가 집에 자주 와요? 아니야. 질문 하나 끝났어요. 준수. 근데 왜 지금 아빠 손을 꼭 잡았어? 또 괜찮아. 잡아. 손 잡아봐. 아빠 손 잡으니까 좋아. 좋은가 봐. 아빠랑 이렇게 손 잡고 맨날 있고 싶어? 네. 그러면 아빠가 준수랑 잘 놀아주세요. 매일매일 보고 싶지? 네. 그지?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같이 놀고 싶지?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아저씨가 할게요. 준수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언제 다시 아이들의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의 촉. 언제 만나냐고? 내년? 내년.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추가해도 돼? 안 된다. 왜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딱 하나만. 네. 너 사람 뭐야? 내가 준수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빠 집에 매일 와요. 아빠 집에 매일 와요. 준수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놀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부부가 애정을 다 못 주다 보니까 약간 애정 결핍 같이 아빠 애정을 못 받아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약간 우울증 와가지고 한 1년 넘게 뭐 심리치료 받고 거기 선생님이 아빠가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제발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화를 내도 되나요?
괜찮아요. 본인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 괜찮아요. 알았어 하세요. 심리적으로 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어떤 일적인 면을 감행하는 뭐가 좀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제가 총각 때 좀 사기를 당해서 한 1억 정도 빚을 진 적이 있어요. 그죠. 지금 그거는 다 상환을 했는데 그 전에 또 덮친 격으로 또 애엄마도 또 사기 비슷하게 당해서 또 빚을 지게 생겼어요. 몇 년 전에. 지금은 많이 거의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아니 지금 난 이런 애매한 자리에 잠깐만. 나 뜨거워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여길 나오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진짜. 아니 생각해봐 애견마. 제가 혼자 양육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하다 보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 누구한테 의지할 데도 없고 막 힘든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제가 점집을 가게 됐어요. 점집을 갔는데 거기서 애들 뭐 죽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사기를 맞아서 조금 많이 그걸 제가 결정할 때 남편한테 그래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했어요. 저보고 네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오죽 의지할 때 거기 찾아갔겠어요, 그래. 가족을 자꾸 들먹이니까 제가 좀 그랬어요. 걸려들었네. 가족이 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걸 참 잘 믿거든요. 경기 나가서 안 좋고 뭐 좀 불안하고 이러면은 근데 그게 왜 부질없다는 것을 느꼈냐면은 해보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선거 나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을 때 매번 나가서 물어봤을 때 한 번도 떨어진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 이게 절대 이제는 아이고 경험 저희들한테 우리 후배들은 다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은 이 스트레스 있을 때 누구랑 좀 친구도 누가 있어야 말을 하면서 좀 큰아들 이제 애기 엄마들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제 스트레스 있는 것도 얘기하고 하게 됐어요. 그 큰애의 엄마 친구분이 나오셨거든요. 예. 옆에서 봤을 때도 언니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혼자 육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한 번은 뭐 술 취하신 분이 현관문을 막 두드려서 막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애기 둘 데리고 혼자서 놀러를 가다가 보복 운전을 당했는데 그 아저씨가 막 욕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이제 남편분이 옆에서 좀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복 운전도 당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걱정은 많이 됐지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애 엄마가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약간 그 싸우는 게 싫어서 오히려 공장에 그냥 혼자 핑계 삼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큰애가 첫돌부터 그러니까 한 6살 때까지 좀 열성경련을 했어요. 그 애가 발작할 때마다 저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이제 애 데리고 병원 가면은 그 얼굴 한번 보고 그냥 가서 또 바쁘다고 이래버리고 아프면 아프더라도 본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제가 죄인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항상 아빠 일 못한다고 좀 짜증내고 하니까 한 번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종양이 생겼대요. 그 수술 날짜도 아빠 일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전신 마취 깨고 나서 바로 그냥 큰애 안고 받고서는 아빠는 다시 또 일하러 가버리고.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지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저기 일인데. 정아 씨 표정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왜냐면 리더 같아요. 막내 같지 않아요. 표정이 귀엽게 아빠한테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걸 좀 외주를 주거나 어떻게 좀 아니 저는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언제쯤 되면은
이 3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인 거를 되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 예상인데 제가 가정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한 2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싸울 때마다 항상 하는. 저 얘기는요? 네, 2년만, 3년만 뭐. 우리 넘어갈 뻔했네 진짜. 예.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한 3박 5일 정도 연락도 안 하고 문자 한 통만 딱 날려놓고 해외로 도망갔어요. 그럼 모르 3박 4일 것도 모르잖아요. 애들은 어떡하고 남편 물어보는 몰랐는데요. 그랬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112에다 신고를 했어요. 위치 추적 찾기 마지막 장소가 인천공항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간 줄 알고 애들 올 때까지 저 어디서 나올까? 잘 그러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을 안 하시고 애들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공장 분명히 위험한데 자기는 일한다고 애들 아예 그냥 공장에다 방치한 거예요. 보살핀 게 아니라 그냥 옆에 둔 것뿐이지. 네, 애기 아빠랑 살아온 게 애들 때문에 산 거지 애들만 없었으면 지금 벌써 끝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여자로서 대접받는 것도 없고 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없고 항상. 근데 이제 표현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은 뭐 이제 고맙다 아니면 낳고 나서도 아니면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하시는 것 같지는 제가 표현력이 좀 잘 못해가지고 그냥 한 번도 한 적이 그 강 선생님은 하세요? 18시간 지금도 공부하니까. 저는 이제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요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아빠가 조그매. 너무 작아. 예. 그치, 조그맣지. 근데 이게 애기들이 그리는 그림은 그 가족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래요. 내가 이러다가는 점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맘먹은 건 뭐냐면 남의 집 애들이랑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자괴감이 너무 컸어요. 아이들과 있는 시간만은 미친 듯이 놀아줘야겠다. 저도 남편이 좀 일하는 입장을 이해하시지만 좀 비겁하신 것 같아요. 가정을 좀 피하지 않았나 일부러 본인이 그 편하다는 이유로 적어도 한 20-30%는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혼자 계시는데. 아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얼굴이 화난 표정으로 있을 때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회피를 했나 봐요.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는 그런 표정으로 약간 맞이해주면 자주 들어갈 것 같고요. 자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짜 지킬 수 있을 만큼. 해줄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올 때마다 그 스킨십은 자주 해줘요? 아니요, 그런 것도. 죄송합니다. 아내분도 노력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당장에 그렇게 바뀌기 쉽지 않겠지만 말이라도 좀 표정이라도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세요. 애들하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들어와서 그냥 온종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들어와서. 한 번요? 봐주고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한 여자로서 관심과 사랑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하지. 둘이 한번 오붓하게 앉아서 얘기해본 적이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좀 같이 좀 지내요. 많이 외로워요. 외롭죠. 외롭죠.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만나시잖아요. 그 한나절 정도 이제 자녀분들과 가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게 한 달로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평균 생이 80세 정도 이제 되잖아요. 남은 여생 동안 자녀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예요? 100일 남았어요. 100일 남았어요. 100일이요? 100일.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면 그쵸.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느끼면서 하루하루 되게 충실히 보내주시기를. 남편 마이크를 마지막 잡아주시죠. 마지막 찬스입니다. 진심은. 솔직하게. 고칠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밥만 못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가족과 함께 그 저녁도 먹고 돈도 많이 중요했지만 더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 집에 매일 와요. 아빠 집에 매일 와요. 강성태님부터 갈게요. 고민이면 눌러주시고요. 고민이죠. 누르세요. 네. 동그라미. 완전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이다. 저는 고민을 누르겠습니다. 고민이다. 저도 두말할 거 없이 고민입니다. 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자, 몇 평가요? 140, 150.